입니다. 오늘은 조지아 한의사협회 회장이신 한의사 조은하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작년 10월에 뵀었거든요. 기억나시죠? 네네네. 네, 그럼요. 지금 몇 달 만에 뵙는 건데요. 지난 시간 처음 뵀을 때도 굉장히 이 한의학에 이제 관련된 그 내용 들으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네네네. 많은 분들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오늘은 먼저 이게 한번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어떤 그 건강 상태나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요. 그걸 뭐라고 하죠? 일단 얼굴을 보고 하는 거를? 얼굴이나 몸 체형, 이렇게 손마디, 뭐 이런 것들을 다 보고 하는 게 저희는 망진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것을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방송 끝부분에 가서는 우리 청취자분들 근처에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한의사분들 어디에 계시는지 알려드린다고 하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전에 다 말씀하시지 못하셨던 그런 본인 소개를 또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원장님. 아, 네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의사 조은하입니다. 미국 이름은 조은하로 불리는데요. 저는 전 조지아 메디컬 보드 한의학 자문위원장이었기도 하고 지금 현재 조지아 한의사협회 회장입니다. 제 한의원은 놀크로스하고 샌디스프링 두 군데 있는데 제 성을 따서 초 아큐펑처 앤 얼버 클리닉이라고 지었습니다. 저는 7살쯤부터 저희 할아버지께서 한의학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어릴 때는 정말 친구들이랑 밖에서 뛰어다니면서 놀고 있으면 저희 할아버지께서 제 이름을 동네 떠나갈 듯이 부르시면서 저를 불러 앉히시고는 그때는 또 뭐 어렸을 때라 침을 놓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네. 환자의 얼굴색이 붉은기가 있으면 심장이 대체적으로 안 좋다. 어, 뭐 혀를 볼 때 혀 끝쪽에 양쪽으로 사선이 그어져 있으면 그것은 집안 병력 중에 폐가 안 좋은 것이다. 아니면 또 혓바늘이 돋아 있으면 그건 대장에 실혈이 있다. 맥을 짚어 맥이 가늘고 거칠게 진동을 하면 이분은 전에 감정적인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다. 네. 그게 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사람과의 관계 아니면 돈과의 관계에서 오는 심한 스트레스가 이런 맥을 유발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예, 또 신기한 거는 귀를 보고도 이 사람이 전에 무슨 병력이 있었는지 현재 무슨 증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저희가 찾아냈는데 환자 본인은 증상이 아직 없다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앞으로 그런 증상이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리 예방 차원으로 치료를 들어가야 한다고도 가르쳐 주셨는데요. 네. 그런 것도 볼 수 있다는 게 어렸을 때는 정말 참 신기하게 지금도 느껴졌거든요. 신기해요, 아, 사실. 네. 네네네. 그냥 봐서 이제 알아내신다는 게, 네. 네, 보통 저희 한의원 오시는 환자분들이 거의 대부분 미국 분들이신데 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이렇게 뭐 그 귀, 혀, 맥, 그다음에 복진을 하고 난 다음에 어디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환자분들이 하시기도 전에 제가 다 여기 안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네. 참 놀라 그쵸.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놀래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할아버지께 배웠던 부분과 그리고 한의학의 정보를 접목해서 청취자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한의학에서 쓰는 망진이라는 것은 사람의 얼굴과 몸, 체형 등을 보고 속병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네. 그 흔히 말하는 관상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 관상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네네네. 네. 이 관상이란 게 겉으로 드러난 얼굴, 생김새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네. 또 생김새로 사람의 성격과 기질을 파악하는 점을 말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마의 상법으로부터 이렇게 체계화되어서 현재까지 내려오는 것을 관상이라고 하는데 저희 한의학에서도 얼굴, 몸, 체형,
이런 것들과 이 각각의 몸 부위를 통해서 건강을 알고 그로 인해서 사람의 성격이 어떠한지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한의사분들 오시면 얼굴만 보고도 그리고 체형이나 이렇게 뭐 모습을 보고서도 어떤 건강 상태 그리고 뭐 성격까지 다 파악을 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좀 조심스러워요. 네네네. 네. 우선은 저기 운전하시지 않는 분들은 네. 앞에 거울 하나 준비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네. 이것저것 이야기를 많이 해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네네. 운전을 하고 계신다면은 차가 잠시 정차하셨을 때 거울 한번 보시고 본인의 얼굴이 제가 말하는 것들과 이렇게 일치한다면은 본인 자가 진단을 좀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 여기까지 듣고요.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 정말 지금 거울 준비하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라디오 정보 시대 오늘은 조지아 한의사협회 회장이신 한의사 조은하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조지아 한의사협회 회장이신 한의사 조은하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이제 원장님으로부터 얼굴 그 관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운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거울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운전을 하고 계시다면 차가 잠시 섰을 때 거울 한번 살짝 보시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증상들이 보이신다면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보이신다면 진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네, 어떤 거부터 알아볼까요, 원장님? 네네네. 저희 일반적으로 천수를 달 장수의 상을 보면요. 야, 장수. 네. 네. 코와 턱이 강해야지 장수를 하고요. 네. 코가 길고 높은 사람 아니면은 턱이나 볼이 강건하게 그 윤곽이 뚜렷한 사람이 네. 장수를 하십니다. 그리고 앞면에 상, 중, 하의 기복이 뚜렷하게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좀 보기에 좀 잘생긴 그런 얼굴 아닌가요? 네네. 잘생긴 이렇게 되면은 뭔가 네. 잘생긴 축이죠. 네네. 네. 그리고 천수를 다하지 못하는 상을 보면 네. 코가 짧고 콧구멍이 이 바깥으로 향하면서 크게 벌어져 있고 네. 뭐 턱이나 뺨도 빈약하고 광택이 없는 분 그리고 빈혈 상태로 근육도 단단치 못한 분들은 이런 분들은 자주 풍기, 한기 등 청기에 손상이 되기 쉽거든요. 네. 그 때문에 혈기가 허하고 경맥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기와 사기가 서로 싸워서 사기를 추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이렇게 수명을 네. 다하지 못하는 그런 형이 되는 네, 거죠. 이게 사기라는 게 어떤 거죠? 어, 여러 가지 사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뭐 풍이나 열, 찬기, 냉기 뭐 이런 것들을 다 음. 몸 밖으로 몸에 좋지 않은 추방을 할 수 그러한 없는 네. 거죠. 네네. 네. 그래서 그럼 그 오장육부하고 얼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보통 이마와 협골이 여기 광대뼈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 부분이 검어지면 신장 그 콩팥 있잖아요. 네. 그곳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리고 간에 문제가 있으면 눈초리가 좀 푸르게 되고요. 오. 비장에 문제가 있으면 입술을 좀 봐야 됩니다. 네. 입술이 황색을 띠게 되면 비장에 문제가 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폐에 문제가 있으면 뭐 호흡이 거칠어진다거나 코가 붓습니다. 네.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혀가 수축이 되고 협골, 아까 말했던 그 광대뼈 부분이 붉어집니다. 네. 네. 정말 흥미로운데요. 어떻게 이제 얼굴 부위를 보고 오장육부의 문제까지 이제 가늠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한데, 청취자 여러분들, 이거는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원장님? 네네네네. 더 재미있는 내용들이 더 많이 있다고 하니까, 네,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은 뭐 계속해서 어떤 걸 또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저희 그 체질은 시대에 따라서 아니면 동서에 따라 아니면 학자에 따라 그 분류 방법이 다른데요. 네. 그러나 뭐 크게 구별한다고 보면 음양 체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양성 체질은 얼굴에 붉은빛이 많이 도는데요. 네. 이런 체질은 양이 성하고 음이 허하기 때문에 체온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서늘한 것을 좋아하게 되고 겨울이나 가을을 겨울이나 가을을 좋아하게 되고 네. 또 물을 많이 마시는데 특히 냉수를 아. 드시고
있고 싶어 하시고요. 네네. 열이 많아서. 네네네. 네. 열이 있기 때문에 소화도 잘 되고 식욕이 왕성한 편이나 어쩔 때는 변비가 또 잘 생기게 됩니다. 네. 열에 의해서 소변이 붉어지면서 탁해질 수도 있고요. 또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기 때문에 그 감정의 변화가 심하고 그리고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시는 네. 움직임이 많으시는 그러니까 분들입니다. 한 자리에 가만 이제 못 있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네. 네, 많이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시고 그런 예. 분들이 양성 체질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네네. 네. 그리고 음성 체질은 그 손발, 그다음에 하복부, 배 아래쪽 부분이 좀 차갑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그 외형은 얼굴이 창백하거나 푸른기가 돌면 뭐 손발 또는 그 하복부가 냉한데 네. 이런 체질은 음이 성하고 양이 허하기 때문에 체온이 낮아서 자궁에 분비물이 심한 편이고 손발이 저리기 쉽습니다. 네. 그래서 따뜻한 곳에 있으려고 하고 따뜻한 물을 좋아하지만 그리 뭐 많이 마시려고 하지는 않죠. 네. 뭐 추위를 잘 타기 때문에 봄, 여름 같은 계절을 좋아하시고요. 네. 또 몸이 찬 편이기 때문에 갈증도 별로 없고 소화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그 뱃속에 꾸르륵 거리는 소리 있잖아요. 그런 네. 소리가 심할 수가 있고요. 식욕마저 적은 편이지만 뭐 설사하기도 쉽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소극적인 성격을 갖고 계시고 불면을 호소하거나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고 그런 말을 자주 하시고요. 네. 생각을 많이 하시는 편이고 침울해하면서 눈물을 잘 흘리는 그런 경향이 있으시고요. 네. 용감하지도 못하고 누구를 원망도 이렇게 잘하는 성격이십니다. 네. 한편 이게 성에 탑니가는 경향으로 성욕은 조금 강한 반면에 기교 면에서는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죠. 네. 이렇게 양성과 음성 체질이 극명하게 나눠지네요, 정말. 네. 네네네. 많은 분들 이제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어디에 속하나 이게 너무 특징들이 뚜렷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다 마음은 다 가실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얼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네. 남자분들은 본인 눈을 한번 보세요. 어. 이 본인 눈을 봤을 때 이 눈꺼풀 아래쪽에 그 아래 살집이 늘어져서 축 처져 있는 남성은 정력이 약한 분이십니다. 그거는 이제 나이가 좀 연세가 드시면서 좀 그렇게 되지 않나요? 보통? 뭐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 정력이 떨어지신 분들이 좀 많이 있죠. 그렇게 근데 되는군요. 네. 예, 그 정력이 떨어지신 분들은 더 특별하게 여기가 축 처져 있죠. 눈 아래 커플이. 음. 이 아래 눈꺼풀이 유달히 돌출되어 있고 돌출되어 있으면은 정액을 손상한 소치라고 하는데 축 처져 있거나 이 부위가 어두운 색을 띤 것도 정력을 과잉 소비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정력이 약한 편이시죠. 네. 그리고 여기 팔자주름 있잖아요. 코잔등에서 그 입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이 주름을 네. 팔자주름이라고 하는데 이 주름이 뚜렷하지 못하고 인중이 얇고 짧으면서 틀어져 있으면 네. 그러면 그 대퇴부 내측의 살집이 약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윗다리 위쪽 안쪽 부분 그쪽 네. 부분이 살이 빈약해서 잠자리 능력이 별로 안 좋다는 증거이고 결국은 정력이 약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눈썹에 숱이 많고 짙어야 좋은데요. 눈썹의 끝이 흐리고 숱이 적으면 또 정력이 약한 편입니다. 이게 눈썹도 상관이 있군요. 네네네, 네. 그럼요. 그리고 양 눈썹 사이 거기를 미간이라고 하는데 네. 거기에서부터 코 끝까지 그 부분을 중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부분에 색택이 안 좋으면 성기능에 쇠약이 올 수 있습니다. 뭐 누런빛이든 흑색, 청색, 흰색이든 코에 어떤 색이 나타나면 모두 정력이 약한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코끝이 음낭이나 음경 부위 이쪽 부분을 말하는데 이 부분 색택이나 형태의 이상이 나타나게 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콧구멍 둘레의 살이 얇으면 고환이 작고 콧구멍과 콧구멍 사이에 그 살이 얇으면 또 귀두가 빈약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콧망울이 얇으면 음경이 작은 편입니다. 네. 손이 이렇게 살집이 별로 없고 힘이 없고 맥이 없으면 무의욕주의자, 그러니까 성욕이 없다는 그런
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거는 잠자리를 하시면 이 여자분들이 이제 하품이 나오죠. 그 네. 성교 면에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네네. 자, 그러면 정력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하고 네. 다른 이야기를 좀 더 벌써 네, 해볼게요. 정력에 관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제가 조은하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체질도 알아봤고요. 그리고 얼굴을 보면서 이제 특별히 남자분들 본인 눈을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자세히 살펴봤거든요. 또 눈도 그렇고 팔자주름, 뭐 눈썹, 뭐 이런 부분들 다 이제 정력이 조금 약하신 분들이 어떤 얼굴 모습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봤는데 방송 뭐 끝부분에 정력에 좋은 것도 또 소개를 해주시죠, 원장님께서. 네네네. 네. 정력에 좋은 한약 같은 것도 이야기를 많이 해드릴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어떤 얘기로 가볼까요? 네네. 이 몸에 빈혈이 있는 것은 그 눈 아랫부분을 당겨서 거기 부분이 많이 희면 빈혈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네. 또 몸에 피가 모자라면 손톱 끝이 활 모양으로 약간 위로 뻗치는 성향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손톱 역시 푸른빛으로 돌 정도로 창백하고 얇습니다. 네. 간 기능 이상이 있을 때는 손톱이 얇고 무르면서 잘 갈라지고요. 또 손톱 형태가 마치 그 바둑알처럼 볼록하고 동글동글하기도 합니다. 네. 이 손톱 뿌리에 나타나는 반올이 없거든요. 아, 제일 요 끝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거기에 하얗게 이렇게 반올같이 떠 있잖아요. 원래 네. 보통. 네. 근데 간 기능이 좀 안 좋으시면은 그 부분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간 기능이 또 떨어지시면 뺨에 검고 붉은 혈관이 그 거미줄처럼 이렇게 도드랗게 이렇게 보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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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비위는 인체의 생리 활동을 그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인데요. 네. 동양의학에서는 이 비위를 후천의 근본이라고 하는데 기혈의 생성의 근원이라고도 합니다. 비위가 약하면 소화, 흡수 그런 것도 떨어지고 혈액 생성의 조절, 통제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네. 우선 비장이 약하면 입이 잘 마르고 입 주위가 창백하고 누렇게 들떠 있습니다. 네. 눈꺼풀 밑에 거무스름하게 보이고 피부가 까칠하면서 부종이 잘 일어나기도 하는데 네. 그 눈빛, 머리카락, 목소리도 빛을 많이 잃죠. 네.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도 기어 들어가고 조금만 말해도 목이 잘 가라앉습니다. 네. 쉽게 몸이 냉해지기도 하고 그 기억력이나 의욕 및 그 감각과 육감이 감퇴되면서 동작에 힘이 많이 빠집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잘 움직이려 하지 않고요. 자꾸 피곤하다면서 누워만 있으려고 하시고요. 네. 비장이 약하면 설사를 잘하거나 소변도 찔끔찔끔 보지만 또 그게 또 시원치도 않고요. 헛배가 부르거나 식욕이 떨어지고 메스껍거나 트름을 자주 합니다. 특히 뭐 식후에 윗배가 그득하거나 답답한 느낌 그런 게 들 수가 있고요. 네. 사지에 힘이 없고 혈액이 부족해지고 각종 출혈 증상이 이런 게 보이는데 네. 비장은 이 피를 만들고 피를 통과해 감도가는 그 작용하기 때문에 비장이 약하면 피와 출혈로 잘 멍이 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대변에 피가 보이거나 아니면은 생리를 불규칙하게 오랫동안 해서 피를 많이 쏟게 되죠. 그러면 코피가 좀 자주 나는 경우도 여기 해당되는 건가요? 네네네. 아, 네. 그리고 또 코피는 비장도 그렇지만 이제 폐하고 같이 연결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폐도 네. 같이 봐야 되긴 하는데요. 네. 근데 폐 기능 이상이 있으면은 손톱 뿌리가 빨갛게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면 폐가 약하면 손등에 푸른 힘줄이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많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 이제 설명하시는 걸 쭉 들으면서 자꾸만 이제 청취자분들도 몸을 막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저 손등 한번 보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증상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여기가 약했나 싶기도 하고 막 그러네요. 네. 네네네. 그리고 그 콩팥, 신장이라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은 갑자기 치아가 검은색이나 이 팥죽색으로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요. 네. 신장의 양기가 좀 허해졌을 때 그렇다고 하면 그 다리 아랫부분이 잘 붓습니다. 네. 또 아까 말했다시피 이마가 검어지거나 아니면 소변 이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네.
와, 이렇게 뭐 오늘 뭐 망진 이야기를 하면서 정력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는데, 자, 그러면 앞서 설명했던 그런 부분들, 이제 정력 감퇴가 있을 때 지금 어떻게 이걸 좀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 그럼요. 네.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체력이 저하되고 그에 따라서 또 정력도 감퇴되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뭐 체력이 저하됐는데도 성기능이 여전하다면은 그것도 오히려 또 이상한 일일 아, 수가 그게 오히려 있죠. 이상한 일이다. 네, 네. 그럼요. 근데 동의보감에서 보면 여성은 49세, 남성은 56세에 청계라고 하는 그 성 호르몬이 고갈되어서 양기가 약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개인적인 생활 습관이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또 큽니다. 네. 심신이 모두 건강하고 스트레스나 과로에 시달리지 않으신다면 노화에 따른 성기능 약화를 좀 지연시킬 수도 있죠. 네. 중요한 것은 평소에 운동과 바른 식생활을 통해서 몸과 마음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건강을 해치는 생활을 하면서 뭐 성기능만 강하기를 바라신다면 이건 잘못된 생각이시고요. 그렇죠. 네, 뭐 스트레스나 과로 이 부분도 조심을 해야 되고 평소에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럼요. 네. 그럼요. 그래서 이제 스태미나가 떨어졌을 때는 흔히 아시는 이 녹용 있잖아요. 이 네. 녹용을 좀 드시면 아, 좋아요. 역시 녹용이군요. 네. 네네네. 이게 몸이 허하고 기력이 떨어졌을 때는 흔히 녹용을 먹어야겠다는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녹용은 몸이 쇠약해졌거나 아니면 성기능이 약해졌을 때 많이 사용하는 약재이고 또 효과도 아주 뛰어납니다. 네. 이 녹용에 생식기 흥분 작용이 있다는 것은 이미 실험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니 성기능 감퇴를 걱정하신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약재라고 하겠죠. 네. 이 몸이 허약해서 늘 어지럽거나 자궁이 약해서 출혈이 있는 여성들에게도 좋고요. 네, 네. 녹용이 있고요. 네. 네. 그리고 그리고 네. 네, 어떤 게 네.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또 두충차라는 그 약재가 있는데 네. 이 두충차는 기력을 돋궈줍니다. 네. 그래서 기름지고 단백질인 이런 보양 음식이 비위에 안 맞아서 못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또 그런 분들이 또 성기능 감퇴가 걱정이 되지만 다른 질병 때문에 그 기름진 음식을 못 드시는 분들에게는 두충차가 참 네, 좋습니다. 네. 동의보감에서는 그 두충이 기력을 돋구고 정력을 더하여 근골을 단단하게 해주면서 또 오래 복용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노화를 견디어낼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네. 혈압도 떨어뜨리고 혈중 콜레스테롤도 줄여주어서 성인병에 탁월을 하기도 하고요. 네, 네. 이 두충잎을 잎만 말려서 차를 끓여 드셔도 참 괜찮습니다. 아, 두충 잎만 말려서 네, 차로 드셔도 좋다. 네, 네. 네. 그리고 양파 흔히 먹는 양파 있잖아요. 네. 양파도 정력에 좋다는 거 아시죠? 그렇죠. 네, 네. 몸에 뭐 워낙 다 좋다고 하는데 네. 정력에도 좋다. 네, 네네네. 네. 양파는 또 혈전도 녹여줘서 다리에 많이 생기는 그 정맥류도 참 좋은데요. 네. 남성들이 정력과 여성들의 미용에 참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양파인데요. 네. 그런데 양파는 뭐 냄새도 독하고 매운맛도 좀 있어갖고 그렇죠. 그냥 먹기는 좀 어렵죠. 네. 이럴 때는 양파 사과 조청을 만들어서 드시면 간편하고 맛도 좋습니다. 양파 사과 조청 혹시 만들어 보셨어요, 원장님? 이거는 저기 그 유튜브 가서 보시면은 네. 그 레시피 찾아보실 수 아, 있으세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 그렇게 않군요. 어렵지는 않아요. 네, 양파랑 사과 이게 좋죠. 어쩌면 네. 네. 해서 이제 같이 드시게 되면 먹기가 더 편하시겠네요. 네, 네네네. 네. 그리고 또 기를 살리려면은 그 동충하초를 넣어서 닭찜을 해가지고 드시면 좋은데요. 네. 동충하초는 겨울에 벌레였다가 균이 들어가서 이게 빨아먹고 나서 그 벌레가 썩지 않고 미라가 돼서 그 영양분으로 여름에 풀처럼 자란 것을 말합니다. 네. 이것을 넣어 닭찜을 만들어 드시면 참 좋은데요. 네. 동충하초는 영양덩어리여서 기운이 떨어졌을 때 먹으면 회춘 효과가 있습니다. 또. 회춘 효과까지. 네네네. 네. 그래서 어떻게 드시냐면은
그 동충하초 50g에 물 100ml 정도 붓고 이게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끓이시다가 네. 이거를 하루에 3번씩 나누어 드시면 또 좋습니다. 네네. 뭐 물처럼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맛이 네네네. 괜찮은가요, 이게? 괜찮아요. 아, 네네. 그죠. 건강에 좋으니까. 네네네. 그 동충하초는 과거에는 중국에서만 나왔는데 요새는 한국에서도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전에는 구하기도 힘들고 값도 비싼 약재였는데 중국에서는 이게 사천 지방의 특산물로 그 등소평도 체력을 증강하기 위해서 먹었다고 합니다. 네. 예, 동중하초는 피로 회복에도 좋지만 또 폐 기능을 강화시키고 면역이 좋아져서 암과 질병을 예방하는 데 참 좋은 약재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드시면 참 좋죠. 네. 그러네요. 그리고 큰 수술 후에 회복이 어려우신 그런 분들도 이거를 차로 만들어서 드시면 효과가 참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요. 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뭐 스태미나가 떨어졌을 때 녹용을 드시는 게 좋고 그리고 두충차도 기력 회복에 좋고요. 양파도 몸에 좋고 그리고 동충하초도 좋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남은 게 있나요? 네네네. 그 산딸기가 네. 정력에 참 좋습니다. 그 레스베리. 산딸기가요. 네네네. 네. 그 성기능이 약할 때 산딸기가 큰 도움이 되는데 산딸기는 임포턴스 그 몽정, 야뇨, 그 오줌 소태 같은 남성들의 질병에 대단히 좋은 효과가 있는데요. 또 여성의 불임에도 참 효과가 좋습니다. 네. 한방에서는 복분자라고 해서 귀한 약재로도 사용을 하고 네, 있는데요. 네. 그냥 드셔도 좋지만 산딸기는 그 철이 짧으니까 자주 나오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술에 담가 놓고 두시면은 두고두고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할 때는 오미자나 구기자, 사상자 같은 열매들을 같이 함께 섞어서 가루로 만들어서 복용하셔도 같이 간편하고 효과도 좋고요. 네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뭐 산딸기 술을 만드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나요? 뭐 아주 간단합니다. 그 네네. 산딸기를 물에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꽉 뺀 다음에 그 밀폐 용기에 담고 그 소주를 부어서 한 2주간 있다가 서늘한 그늘에 보관하시고 난 다음에 드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이제 뭐 체질적으로 술을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그러면 그냥 산딸기를 많이 사서 드시면 돼요. 산딸기를 열심히. 사셔서 좀 냉동을 시켜놔야 되나? 네네네. 그쵸? 냉동시켜서 뭐 쉐이크 같은 걸로 해서 드셔도 네네. 되고요. 아, 산딸기가 내 몸에 좋군요. 알겠습니다. 네네. 정말 뭐 오늘 말씀해주신 모든 내용들이 정말 유용한 정보인데요. 청취자분들도 정말 관심 있게 듣고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께 이 부근에 이제 우리 한의사 이제 원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우리가 다 알지 못해서 사실은 이제 못 가는 경우가 많이 계신데요. 좀 어디에 좀 계시는지 위치와 또 그 한의사 분들의 그 클리닉 이름도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네네네. 제가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는 분들은 저희 한의사협회 회원분들이시고 정식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네. 이 지역을 구분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근데 오늘 알려드린 원장님들은 저희 한의사협회 분들이 다가 아니고 네. 몇몇 분이 좀 빠지셨는데 나중에 뭐 제가 오면은 또 알려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놀크로스 쪽으로 알려드리면은 제가 놀크로스에 있거든요. 그렇죠. 제 한의원 이름은 초 아키펑처 앤 얼벌 클리닉 그리고 제 이름은 조은하이고요. 네. 제 전화번호는 770-540-7000이고요. 네. 저는 놀크로스하고 샌디스프링 두 군데가 있는데 놀크로스 주소는 6011 Western Hills Drive, Norcross, Georgia 30071이고요. 네. 샌디 스프링스 로케이션은 270 Carpenter Drive, Suite 500, 아틀란타, 조지아 30328. 네. 근데 저희 놀크로스에 그 최창숙 원장님이라고 네네. 그 다른 그 한의원 이름으로 해서 거기 계시거든요. 네, 여기 한 번 또 출연도 하셨었죠. 네네네. 네네. 그분 한의원 이름은 CSC 아키펑처고요. 네. 그분의 전화번호는 770-726
네. 5038이고요. 주소는 아까와 똑같은데 한 번 더 불러드릴게요. 네. 놀크로스 6011 Western Hills Drive, 놀크로스, 조지아 30071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둘루스 쪽으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둘루스에는 제이 아키펑처라고 한의사 원장님 선생님은 김재덕 원장님이십니다. 네. 전화번호는 657-252-1560이고요. 거기 주소는 3512 세틀라이트 블러바드 스윗 6번이고요. 둘루스 조지아 30096. 네. 그리고 여기 그 라디오 코리아 방송국 바로 옆에 그 네. 뉴코아 플라자에 계시는 호산나 한의원 저기 원장님 계시거든요. 네네. 바로 그 2층에 있죠. 네, 네. 여기 바로 옆에요. 네. 그분의 성함은 정인석 원장님이시고 그분 전화번호는 678-380-1100이라고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주소는 3230 스티브 레이놀즈 블러바드 스윗 210 네. 스윗 210이고요. 네. 그리고 둘루스 조지아. 그리고 또 둘루스에 또 다른 원장님 계시는데 네. 예 한방병원 그 카이로 병원도 같이 하시는 분인데요. 네. 여기 이름은 Yes Acupuncture and Chiropractic이고요. 거기에는 한의사 원장님이 세 분 계세요. 네. 박우진, 정혜련, 김순애 원장님 이렇게 세 분이 계시고요. 거기 전화번호는 770-497-0882이고요. 네. 주소는 2005 Box Road, Suite 106, 둘루스, 조지아 30096. 이분은 이제 김수령 원장님이 이비인후과 그쪽으로 한방 치료를 좀 잘 하세요. 네네. 보니까 놀크로스, 둘루스 쪽에 굉장히 많이 계시네요. 가까운 네네네. 곳에. 네. 네. 그리고 또 둘루스에 또 계시는데 네. 여기는 여기 방송에 제일 처음에 오셨던 네. 한의사분이신데 그렇죠. 그레이스 초 분이시라고 네네. 그분의 그 한의원 이름은 Grace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그분의 전화번호는 770-568-6815. 네. 그리고 주소는 3296 Summit Ridge Parkway, Suite 420, 420번. 그리고 둘루스, 조지아 30096. 네. 네, 그리고 저기 그 수완이하고 커밍하고 그 존스크릭 그 경계선에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거기는 네. 부부 한의원이세요. 네. 거기는 허준영 원장님 그리고 한기영 원장님이 계시는데 부부 한의원 그 클리닉 이름이 Balance and Healing Acupuncture이고요. 전화번호는 470-240-6000 이렇게 돼 있고 네. 그 주소는 5400 Laurel Springs Parkway 그리고 수입 번호는 404 스와니 조지아 30024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또 내려가다 보면 네. 그 도라빌에 도라빌, 있네요. 예, 네. 도라빌에는 가람 한의원이 있죠. 거기는 한의사 원장님 이름이 성함이 박태선 원장님이시고요. 그 영어 이름으로는 Real Acupuncture입니다. 네. 전화번호는 404-488-9648이고요. 주소는 5441 Buford Highway, Suite number 202, 도라빌, 조지아 30340 이렇게 네. 되고요. 네. 그리고 그 에모리 대학 그 근처에 네. 그 디케이로 가는 근처 그 길목 쪽에는 네네. 그 Acupuncture and Wellness Center in Atlanta라고 거기는 수 원장님 그 수복래 원장님하고 양현필 원장님이 계십니다. 네. 거기 전화번호는 770-710-8539고요. 그리고 주소는 2205 라비스타 로드 노스이스트 스윗 G 그 girl 할 때 G 있잖아요. 네. 그 G고요. 그리고 아틀란타 조지아
30329이고요. 그 수원장님께서는 그 한방 그 피부과 전문이십니다. 네네. 이쪽으로 뭐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조지아 한의사 협회 이제 회원분들이신 거죠, 다들. 네, 네네네. 원장님들 계신 그 지역이 어디인지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지아 한의사 협회에 이제 어떤 원장님들이 속해 있고 어떤 한의원들이 속해 있는지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좀 아실 것 같고요. 이제 내일 또 한의사 협회에 어떤 뭐 행사가 있다고 들었어요. 간단하게 어떤 뭐 내용인지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 한의사 협회는 2달 만에 한 번씩 만나서 네. 케이스도 그 서로 공유하면서 어떻게 환자를 치료하면 더 그 환자분들께 좋은지 그런 것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만나는데 4월 달에는 한의사 협회 또 소풍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피크닉이 있는데 혹시나 만약에 오시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오셔가지고 저희 한의사 원장님들 다 한번 만나시고 네. 뭐 한의사 분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계시니까 뭐 진단도 좀 해주시라고 하셔도 좋고 뭐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 뭐 다들 원장님들이시니까 뭐 누구나 붙잡고 이제 얼굴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네네네. 네. 아니면은 뭐 진맥도 바로 좀 짚어주시더라고요. 그럼요. 네. 네. 진맥이나 귀, 얼굴, 뭐 혀 이런 걸로 봐서 진단이 많이 나오죠. 네. 알겠습니다. 라디오 정보 시대 오늘은 조지아 한의사 협회 회장이신 한의사 조은하 원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조지아 한의사 협회 소속 그 클리닉 그 위치와 또 한의사 분들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가지실 만한 부분이 한의원에 갔을 때 그 보험 커버가 되는지 그거 많이 궁금해하시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요새는 그 한의학 이 침이 미국에 많이 알려져 가지고 또 침의 효과를 보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보험에서 커버를 좀 더 많이 확장해서 넓혀 가지고 보험 커버를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그 보험을 갖고 계신다고 하시면 그 보험에서 침 커버가 되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한의원 그 정보 그쪽으로 해서 본인 근처에 사시는 그 한의원을 찾아가셔가지고 이게 침이 커버가 되는지 보험 확인 좀 해달라고 하시면은 거기서 해드릴 것입니다. 네네. 그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 이제 미국 분들도 오히려 그 한의원에 굉장히 많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네. 제 클리닉에서는 거의 98% 정도가 다 미국 분이신데요. 네. 그분들은 거의 한 절반 정도는 보험으로 이제 보험 적용하셔가지고 침을 맞으시는데 네. 그분들이 이제 그 오셔가지고 본인 이제 진단을 딱 받으시면 한의학 쪽으로 해서 받으시면은 그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왜냐면은 그 서양 약에서는 뭐 그 소변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 소변과로 가잖아요. 그 네. 소변 그 위주로 보시는 분들 네. 아니면은 심장이 안 좋으시면 심장 쪽으로만 확인하시는 그런 의사분들을 찾아뵙는데 네. 저희 한방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보기 때문에 그 되게 신기해하시고 전체적으로 치료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오세요. 네. 그렇죠. 그리고 네. 그 양방에서 치료를 해봤는데 효과가 없으시면 이제 마지막 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네네. 그 한의원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분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치료를 하면 몸이 서서히 이제 좋아지는 거를 많이 느끼시죠. 그렇죠. 네. 이게 그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다 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같은 곳에서 그렇게 이제 결과를 볼 수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특별히 미국 분들이 먼저 알아보시고 또 침도 많이 맞으시고 그렇죠. 회복이 되는 걸 바로바로 느끼시니까. 네네네.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곧 있으면 봄이 이제 오는데 네. 이럴 때 봄, 가을쯤에 알러지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아, 많으세요. 그렇죠. 네. 이런 분들은 처음에 통증으로 오셨다가 네. 저희 한방에서 그 면역을 높여줄 수 있는 침젤이나 아니면은 한약을 좀 드시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면역이 좋아지시면서 알러지를 많이
줄여 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네. 되게 신기해하세요. 아, 처음에 통증으로 오셨다가, 네네네. 네. 그렇죠. 그 알러지 저희 뭐 애틀랜타의 조지아 지역은 이제 아직은 아닙니다만 조금 있으면 또 알러지 시즌이거든요. 그럼요. 꽃가루 네. 많이 날리고. 그렇죠. 네. 네네. 그럴 때 이 알러지가 알러지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좀 나이가 들고 하면 그게 또 다른 모습으로 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치료가 제때 안 되면. 네네네. 알러지라는 것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 반응이 이제 그 몸에 들어오는 것들을 그 몸에서 이제 파이트할 수가 없거든요. 싸울 네. 수가 없거든요. 네. 그 힘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힘을 많이 높여주고 면역을 증가시켜주면은 자연스레 알러지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도 많이 없어지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오늘 뭐, 네. 원장님 나오셨으니까 평소에 건강 관리 좀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워낙 뭐 많이 알고 계시니까 좋은 거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 걸 많이 먹으려고는 하는데요. 네. 저도 최대한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운동을 하려고 하고요. 아, 그리고 음식도 짜고 매운 거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네. 야채를 많이 섭취를 하려고 합니다. 네. 여기에 그 아틀란타에 계시는 분들이 당뇨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많으시죠. 네, 네. 그런 분들은 좀 단 것도 많이 줄이시고 최대한 야채를 많이 드시고 그리고 저녁에는 이왕이면은 그 뭐 쌀밥, 고기 이런 거는 피하시고 네. 그냥 그 야채 위주로만 좀 많이 드시면 어. 그게 상당히 좀 몸에 좋습니다. 네, 특별히 저녁에는 네, 그러니까 네네네. 낮에는 뭐 이렇게 좀 많이 드셔도 되지만 그렇군요. 아니요, 아, 낮에도 아니에요? 아니요, 많이 드신다기보다 네. 조금 당뇨 갖고 계시는 분들은 아, 조금 자주 드시는 게 좋아요. 네네. 왜냐하면 당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저희 한방에서는 당 떨어지는 거를 그냥 췌장 쪽 이유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면은 췌장이나 그 쓸개, 그다음에 그 누아드넘, 십이지장 그런 쪽 비장 이게 다 같이 그 작용을 해서 당을 떨어뜨리거나 당을 높이거나 하는 작용을 하기 네, 때문에 네, 그 모든 것을 다 같이 치료를 해야 되고 저희가 진단을 해봤을 때 뭐 담낭이 안 좋아 그 쓸개가 안 좋아서 그런다 그러면은 담낭 위주로 많이 치료를 하고 네, 아니면은 뭐 췌장 위주로 치료를 하고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전체적인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셔야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라디오 정보 시대 오늘은요, 조지아 한의사협회 조은하 회장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